잤어. 피카츄. 얘들아 잘 자라. 피카츄. 좋은 꿈 꾸고. 굿나잇. 카멜레온을 조심해. 카멜레온 조심해. 카멜레온을 조심해는 생활 속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 행위와 연관된 약속 개념의 규칙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버크의 새로운 친구 카멜레온이 색을 먹어치우는 버릇 때문에 규칙이 깨지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아이는 생활 속 규칙이 깨졌을 때 질서도 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 버크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신기하게 생긴 카멜레온이야. 버크는 카멜레온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 버크는 카멜레온을 데리고 거리로 나왔어.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로 갔지. 사람들은 신호등이 빨간색 불일 때 모두 서서 기다리더니 초록색 불로 바뀌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 그때였어. 카멜레온이 초록색이 마음에 든다. 초록색은 내 거다. 하더니 신호등의 초록색을 호로록 먹어치웠어. 초록색은 맛도 좋아. 신호등의 초록색 불이 사라지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버스는 달려오다 끽. 사람도 차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 버크는 깜짝 놀라 발만 동동 굴렀지. 하지만 카멜레온은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없었다고. 어디선가 북소리와 응원소리가 들려왔어. 카멜레온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성큼성큼 가버렸지. 버크가 따라가 보니 학교 운동장이었어.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파란색 옷을 입은 청군 아이들끼리, 하얀색 옷을 입은 백군 아이들끼리 각각 한 편이 되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지. 그때였어. 카멜레온이 파란색이 마음에 든다. 파란색은 내 거다. 하더니 아이들 옷과 깃발에 파란색을 날름날름 먹어치웠어. 꾹. 이제 조금 배가 부르네. 아빠. 응? 파란색이 없어지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기 이름 따져 조금 파란색 그려놓으면 백군인지 뭔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일일이 다 그려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 운동 그 생각도 못했나? 아예 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좀 당황했지. 그리고 운동장에 갑자기 색칠할 물감이 어딨어 옷에. 운동장은 온통 하얀색 옷, 하얀색 깃발로 가득했어. 같은 편끼리 같은 색이어야 하는데 모두가 하얀색이니 도대체 누가 자기 편인지 알 수가 없었지. 아이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 하지만 카멜레온은 아이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빠 아니면 머리띠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도 파란색인 것 같으면 파란색이다라고 말하면 파란색 팔찌를 하면 되잖아. 만들어서. 그래, 그래도 되지. 버크는 점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 이번에는 카멜레온과 함께 놀이터로 갔어. 마침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하얀색 말과 검은색 말이 겨루고 있었어. 카멜레온도 하얀색 칸, 검은색 칸으로 말을 옮기며 솜씨를 뽐냈지. 너 거꾸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카멜레온이 체스판을 물끄러미 보는 거야. 검은색이 마음에 든다. 검은색은 내 거다. 하더니 체스판의 검은색을 호로록 먹어치웠어. 너무 많이 먹었나? 꾹. 체스판에서 검은색 말이 사라져버렸어.
더군다나 체스판의 검은색 칸도 모조리 하얀색이 되어버렸어. 검은색 말을 가졌던 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하얀색 말을 가졌던 아이도 소리를 질러댔지. 검은색이 몽땅 사라졌는데 어떻게 게임을 해? 버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쳤어. 신호등의 초록색을 먹어버리면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잖아. 옷의 파란색을 먹어버리면 누가 자기 편인지 모르잖아. 체스판의 검은색을 먹어버리면 말이 움직이지도 못한단 말이야. 더 크게 들려. 카멜레온은 들은 채 만취하더니 갑자기 배를 잡고 떼굴떼굴 불렀어. 아이고 배야, 너무 많이 먹었나봐. 카멜레온의 입에서 색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초록색은 신호등으로, 파란색은 아이들 옷과 깃발로, 검은색은 체스판으로 날아갔지. 그러고는 카멜레온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대.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색을 훔쳐먹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어디? 또 몰랐는데. 생활 속 규칙을 알아보아요. 시계나 달력처럼 생활 속의 사물 중에 규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계의 경우 1부터 10위까지의 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달력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일주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그런데 규칙은 반복되는 패턴인 동시에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반복되는 일주일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규칙이지만 매 요일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규칙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의 빨간색 불에서 초록색 불로 바뀌는 것도 규칙이지만 빨간색 불일 때는 멈추고 초록색 불일 때는 건너야 하는 것도 규칙임과 동시에 약속인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신호등 색의 변화를 살펴보고 아이가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흰색 줄과 검은색 줄이 반복되게 있네 라며 무늬의 규칙도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카멜레온이 색을 먹어버렸어요. 카멜레온이 색을 먹어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신호등의 초록색 불이 사라져 사람들이 길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옷과 깃발의 파란색이 사라져 누가 자기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함께 해보아요. 색종이를 우려서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해요. 횡단보도의 무늬처럼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순서로 알맞은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수도꼭지의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물이 나오지요. 잠그려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고요. 그것도 생활 속의 규칙이에요. 수도꼭지에 빨간색 손잡이를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파란색 손잡이를 돌리면 찬물이 나오는 것도 정해진 약속이자 규칙이에요. 카멜레온을 조심해로 만나는 생활 속 규칙 개념놀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규칙이 있어. 사람들은 신호등이 빨간색 불일 때 모두 서서 기다리고 초록색 불로 바뀌면 길을 건너는 것도 생활 속 규칙이야. 수도꼭지에 빨간색 손잡이를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파란색 손잡이를 돌리면 찬물이 나오는 것도 생활 속 규칙이지. 안 돼. 그럼 생활 속 규칙이 깨지잖아. 후군 왕국을 되찾아라. 후군 왕국을 되찾아라는 반복되는 규칙을 알고 예측을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규칙이 많습니다. 모양이나 소리처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은
후군 왕국 군사들이 모닥불 왕과 불꽃 공주를 구하려고 꽁꽁 왕국 군사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예측해서 마침내 왕과 공주를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규칙을 알아야 다음에 올 규칙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꽁꽁 왕국은 땅이 아주 작았어요. 꽁꽁 왕국의 얼음 왕은 땅이 넓은 후군 왕국을 부러워했지요. 꽁꽁 왕국 군사들은 기회를 엿보다 후군 왕국으로 쳐들어갔어요. 으라차차! 으악! 후군 왕국 군사들은 열심히 싸웠지만 꽁꽁 왕국 군사들에게 지고 말았어요. 모닥불 왕과 불꽃 공주는 꽁꽁 감옥에 갇혔지요. 후군 왕국 군사들은 작은 섬으로 쫓겨났고요. 후군 왕국은 모닥불 왕과 불꽃 공주가 없어서 아무도 불을 피울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화로 군사, 양초 군사, 성냥 군사 모두 앞으로 전진! 후군 왕국 군사들은 힘을 합쳐 왕과 공주를 구하기로 했지요. 후군 왕국 군사들은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길이 갑자기 끊어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꽁꽁 왕국 군사들이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길에 규칙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주변에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벽돌들이 널려 있었지요. 빨강 벽돌을 이어붙여야 해. 아니야, 노랑 벽돌이야. 후군 왕국 군사들은 한참 고민했지요. 그때 성냥 군사가 말했어요. 아까 우리가 빨강, 노랑 벽돌을 밟으면서 왔잖아. 그러니까 빨강, 노랑 순서로 벽돌을 붙여야 해. 군사들이 순서대로 벽돌을 붙이자 다시 길이 생겼어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졌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게다가 쌩쌩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후군 왕국 군사들은 오들오들 떨었지요. 그때 양초 군사 하나가 소리쳤어요. 벽에 이상한 그림이 있어. 벽에 달과 별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달, 별, 달, 별. 별과 달 사이가 비어 있는데? 빈 곳에 무언가를 그려 넣어야 해. 후군 왕국 군사들은 이것저것을 생각해냈어요. 불을 그려보는 게 어때? 아니면 구름? 서둘러 불과 구름을 그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떠서 빛나는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렇다면 눈부신 해가 정답이잖아. 화로 군사 하나가 얼른 나서서 빈칸에 쓱쓱 해를 그렸어요. 해, 달, 별, 해, 달, 별. 규칙이 만들어졌지요.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어요. 하늘에는 해가 둥실 떴고요. 해가 뜨자 꽁꽁 왕국의 얼음벽이 녹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감히 꽁꽁 왕국을 건드려! 꽁꽁 왕국 군사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화로 군사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찔러도 부러지지 않는 양초 군사다! 성냥 군사의 맛 좀 봐라! 후군 군사들은 규칙적으로 줄을 서서 꽁꽁 군사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꽁꽁 왕국의 감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군데군데 녹아 없어지고 있었어요. 후군 왕국 군사들은 얼른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가만, 곰, 물개, 펭귄 그림이 반복해서 붙어있잖아. 서둘러, 얼음 계단이 녹고 있어. 후군 왕국 군사들은 주변에 널린 그림 카드를 주워서 빈 곳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시 계단이 만들어졌지요.
후군 왕국 군사들은 꽁꽁 왕국 군사들을 무찌르고 드디어 왕과 공주를 구할 수 있었어요. 모닥불 왕과 불꽃 공주는 감옥을 나오자마자 군사들에게 불꽃을 나누어 주었지요. 화로 군사, 양초 군사, 성냥구 군사 모두 활활 타올랐어요. 꽁꽁 왕국 얼음왕이 꽁꽁 묶여서 끌려 나왔어요. 모닥불 왕은 모든 군사를 한 곳에 모았지요. 이 모든 것이 꽁꽁 왕국 땅이 너무 좁아서 생긴 일인 것이다. 우리 후군 왕국의 땅을 꽁꽁 왕국에게 나누어 줄 테니 앞으로는 서로 싸우지 말자. 얼음 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모닥불 왕은 나누어준 땅에 꽁꽁 궁전도 지어주었지요. 두 왕국은 지금까지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반복되는 규칙을 알고 예측해보아요. 주변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규칙이 많습니다. 모양이나 소리처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요.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면 모두 규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주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점심밥을, 저녁에는 저녁밥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아침밥, 점심밥을 먹은 뒤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예쁜 벽지가 벽면을 두르고 있습니다. 벽지에 별, 하트, 하트, 별, 하트, 하트 모양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별 다음에 어떤 모양이 와야 할까요? 별 하트. 별 하트 하트.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다음 또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도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일정한 규칙을 알고 나면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 예측하게 되고 더불어 규칙에 대한 재미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후군 왕국을 되찾아요. 꽁꽁 왕국의 군사들이 벽돌길에 규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규칙대로 벽돌을 붙였더니 다시 길이 만들어졌지요. 얼음 계단이 군데군데 녹아 없어지고 있어요. 규칙대로 그림 카드를 붙였더니 다시 계단이 만들어졌지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곰, 물개, 펭귄 순서로 함께 맞춰보아요. 후군 왕국 군사들과 꽁꽁 왕국 군사들이 함께 파티를 열었어요. 맛있는 쿠키와 과일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지요. 그런데 꽁꽁 왕국 군사들이 쿠키와 과일 몇 개를 집어먹었어요. 빠진 곳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야 할까요? 알맞은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 없겠지요? 빈 곳에 알맞은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후군 왕국을 되찾아라로 만나는 규칙 예측 개념놀이. 으라차차. 후군 왕국의 왕과 공주를 구하러 가자. 아, 길이 끊겼어. 길이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빨강, 노랑 벽돌을 밟으며 왔으니까 빨강, 노랑 순서대로 벽돌을 붙이면 길이 생길 거야. 일정한 규칙을 알고 나면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요. 말랑말랑 딱딱 가게. 말랑말랑 딱딱 가게는 여러 번 분류하는 이야기로 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여러 번 분류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책은 얼렁뚱땅 아저씨가 뒤죽박죽 가게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비슷한 모양끼리, 비슷한 색깔끼리, 그리고 말랑말랑하거나 딱딱한 것끼리 물건을 모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분류하기를 통해서 아이는 한 사물이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얼렁뚱땅 아저씨가 뒤죽박죽 가게를 열었어요. 물건이 모두 뒤죽박죽. 깔끔이 아주머니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물건이 엉망진창으로 놓여 있잖아. 무슨 물건을 찾으시는데요? 내가 찾는 건 네모난 액자예요. 그런데 물건이 너무 뒤죽박죽이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깔끔이 아주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네모난 액자? 어떻게 해야 금방 찾아낼까? 아하! 모양대로 정리하면 되겠군. 얼렁뚱땅 아저씨는 바닥에 물건을 늘어놓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정리했어요. 동글동글한 탱탱볼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같은 모양 친구들을 만나서 신이 났지요. 얼렁뚱땅 아저씨는 모양대로 척척 가게로 간판도 바꾸었어요. 나머지 다른 모양의 물건들은 따로 치워두었지요. 그런데 알록달록 아가씨도 가게에 들어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뒤죽박죽이잖아. 무슨 물건을 찾으시는데요? 파란 지갑을 찾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파란 지갑이요? 파란 지갑이 어디 있더라? 얼렁뚱땅 아저씨가 머리만 긁어대자 알록달록 아가씨도 그냥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내지? 아하, 색깔대로 정리하면 되겠군. 얼렁뚱땅 아저씨는 치워두었던 여러 모양의 물건들까지 가져와서 바닥에 잔뜩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정리를 했어요. 빨간 탱탱볼은 새로 만난 빨간 친구들이 더 좋았지요. 아까보다 더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얼렁뚱땅 아저씨는 색깔대로 척척 가게로 다시 간판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말랑말랑 할머니도 가게에 들어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손자줄 탱탱볼은 어디 있나? 이거 원 복잡해서 찾을 수가 없구먼. 탱탱볼은 할머니 눈에 띄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랑말랑 할머니는 탱탱볼을 찾지 못하고 금세 돌아가 버렸지요. 얼렁뚱땅 아저씨는 탱탱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다시 정리하기로 했어요.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말랑말랑한 물건은 말랑말랑한 물건끼리, 딱딱한 물건은 딱딱한 물건끼리 정리를 했어요. 얼렁뚱땅 아저씨는 말랑말랑 딱딱하게로 간판 이름을 또 바꾸었지요. 탱탱볼은 새로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말랑말랑 할머니가 알아보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바로 그때 말랑말랑 할머니가 가게로 다시 왔어요. 그러고는 말랑말랑한 물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오, 이번에는 말랑말랑한 것끼리 잘 모아놓았군. 할머니는 대뜸 스펀지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아닌데.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이것저것 들추어 보았지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탱탱볼은 볼을 빵빵하게 부풀렸어요. 아이고, 내가 찾던 탱탱볼이 여기 있었네. 말랑말랑한 것끼리 있으니 찾기가 얼마나 쉬워. 얼른 우리 손자 갖다 줘야지.
얼렁뚱땅 아저씨는 드디어 물건을 팔았어요. 아저씨의 두 볼도 할머니를 만난 탱탱볼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여러 번 분류하기를 알아보아요. 여러 번 분류하기는 한 가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 여러 차례 분류해보는 활동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얼렁뚱땅 아저씨가 색깔에 따라, 모양에 따라, 말랑말랑하거나 딱딱한 성질에 따라 정리를 했던 것이 바로 여러 번 분류하기라고 할 수 있지요. 얼렁뚱땅 아저씨가 가게의 물건들을 정리할 때마다 탱탱볼은 동그란 물건, 혹은 빨간 물건, 혹은 말랑말랑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동그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말랑말랑하기도 한 것이 바로 탱탱볼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이지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듯이 한 사물에도 다양한 특징이 있어서 여러 번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탱탱볼이 동그랗고 빨갛다는 것은 쉽게 알지만 말랑말랑하다는 속성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직접 사물을 만져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사물에는 다양한 속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렁뚱땅 아저씨는 어떻게 분류했나요? 얼렁뚱땅 아저씨가 가게의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모양에 따라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색깔에 따라 분류했지요. 여러 번 분류해 보아요.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모양의 블록으로 놀이를 하고 난 뒤 정리를 해 보아요.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림 딱지를 붙여 모양에 따라 분류해 보아요. 그림 딱지를 붙여 색깔에 따라 분류해 보아요. 부엌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쓰는 물건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해 보아요. 쇠로 만든 것끼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끼리, 나무로 만든 것끼리 모았어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했지요. 음식을 자를 때 쓰는 것끼리, 음식을 집을 때 쓰는 것끼리, 음식을 뜨거나 담을 때 쓰는 것끼리 모았어요. 무엇을 하는데 쓰이느냐에 따라 분류했지요.